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는 복도로 뛰쳐나갔다. 66의 나이에 달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병원 뒤편 계단에 주저앉아 나는 한참을 울었다. 사람들은 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나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움의 눈물이었고, 후회의 눈물이었고,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손주가 태어난 그 순간 나는 7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어쩌면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훨씬 오래전,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한 남자가 할아버지가 되면서 비로소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 이야기다. 그리고 사랑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흐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11월의 복도, 병원 복도는 길었다. 아니, 실제로 길었다기보다는 그렇게 느껴졌다.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있었던가. 사돈어른,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자판기 커피를 건네셨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목이 마른 것도 아니었고 졸린 것도 아니었다. 그저 가슴 한쪽이 답답할 뿐이었다. 이상한 예감이랄까, 아니면 묘한 긴장감이랄까. 오전 9시에 분만실로 들어간 며느리. 지금은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진통이 시작된 지 벌써 5시간이 넘었다. 괜찮을까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요? 며느리 아버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처세는 원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괜찮을 겁니다. 나는 대답했지만 사실 나도 불안했다. 30년 전 아들이 태어날 때도 이랬다. 그때도 진통이 길었고 나는 이렇게 복도를 서성였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다. 그때 나는 36이었고 지금은 66이다. 그때는 곧 아버지가 될 긴장감이었다면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는 묘한 감회였다. 아들의 모습,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네. 우리 모두가 동시에 대답했다.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때였다. 분만실 문이 다시 열리고 아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아버지, 그래, 괜찮니? 아버지, 이거 정말 힘드네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36살의 어엿한 성인이지만 그 순간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툭툭 쳤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분만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 엊그제 내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꼬마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아이가, 대학 입학식에서 어색하게 웃던 청년이 이제 아버지가 되려 하고 있다.
어머니가 떠오른 이유. 복도 창문으로 11월의 하늘이 보였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다. 왜 하필 이 순간에 어머니를?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가슴 한쪽이 저려왔다. 7년 전 한겨울에 돌아가신 어머니. 86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으신 어머니.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증손주를 보는 기쁨. 어머니는 늘 그것을 바라셨다. 우리 아들, 언제 손주 얼굴 보여줄 거니?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때마다 나는 대답했다. 곧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아들의 결혼이 늦어졌고 어머니는 결국 손주를 보지 못하신 채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 오늘 증손주가 태어납니다. 하늘에서라도 보고 계시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재빨리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참았다. 이런 기쁜 날에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30년 전 그날,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 아들이 태어나던 날, 그날도 11월이었다. 1994년 11월 15일. 나는 36이었고 아내는 33이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 그 5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던지. 제발 건강한 아이만 낳게 해주세요. 나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기도했다.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절실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다. 3.4kg의 건강한 사내 아이. 의사가 아이를 보여줬을 때 나는 울었다. 어른이 되어서 처음 우는 거였다. 축하합니다. 아버님. 간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고향의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라 동네 구멍가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 저 아들 낳았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됐구나. 산모는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 빨리 올라오세요. 손주 보러요. 알았다. 내일 새벽차로 올라갈게. 어머니는 약속대로 다음날 새벽에 올라오셨다. 시골에서 서울까지 버스로 5시간. 어머니는 꼬박 밤을 새워 오셨다. 병실에 들어오신 어머니는 잠든 손주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다. 그냥 좋아서 그런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다. 너도 이렇게 작았었는데 이제 아비가 됐구나. 그날의 어머니 표정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묘한 표정이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안다. 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세월의 무게를 느끼셨던 것이다. 복도의 시간. 사돈어른 괜찮으세요? 며느리 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드님 태어났을 때요? 네, 그렇습니다. 며느리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래요. 우리 딸 낳았을 때가 자꾸 생각나네요. 벌써 30년도 더 됐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끼리의 침묵.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다. 진통이 시작된 지 6시간이 넘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죠? 며느리 아버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곧 끝날 겁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다. 출산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 아이가 나올 준비가 되었을 때 나오는 것이다. 3시 42분. 오후 3시 42분. 분만실 문이 활짝 열리고 아들이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태어났어요. 아들이에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들이 태어났다. 내 손주가 태어났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아들에게 다가가려는데 무릎이 후들거렸다. 축하합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아들을 껴안았다. 나는 그 뒤에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울고 있었다. 36의 어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아버지. 아들이 내게 다가왔다. 나는 아들을 껴안았다. 남자들끼리의 포옹은 언제나 어색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럴 수 없었다. 잘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자랑스럽다는 것, 고맙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산모는 괜찮습니까? 며느리 아버지가 물었다. 네, 괜찮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아들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아기는요? 건강합니다. 3.2kg이래요. 3.2kg. 내 손주의 무게. 세상에서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무거운 무게. 첫 대면을 기다리며 우리는 다시 복도에서 기다렸다. 이번에는 분만의 고통이 아니라 첫 대면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1월의 차가운 비. 하지만 내 가슴은 따뜻했다. 손주가 태어났다. 그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나 할아버지가 되었다. 66의 나이의 할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세요? 제 손주가 태어났어요. 나는 속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 아마도 울고 계셨을 것이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증손주가 태어났구나 하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병실로. 1시간쯤 지나서 우리는 병실로 안내되었다.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고생했어. 아들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기는요? 곧 데려올 거래요. 그리고 잠시 후 간호사가 투명한 신생아 침대를 밀고 들어왔다. 하얀 담요에 쌓인 작은 생명. 내 손주. 가족분들, 인사 나누세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아들과 며느리 부모님이 먼저 아기를 들여다보았다. 그들의 탄성이 들렸다. 어머, 정말 예쁘다. 눈이 크네. 입술이 엄마 닮았어. 나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기다렸다.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먼저 보는 것이 맞다. 아버님, 안아보세요. 며느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3.2kg의 기적. 신생아 침대 안의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세상에 이렇게 작을 수가. 빨간 얼굴, 꼭 감은 눈, 작은 주먹. 모든 것이 완벽했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귀도, 코도. 하나하나가 기적 같았다. 안아보시겠어요? 간호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이 떨렸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3.2kg.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 하지만 내 팔에 전해지는 그 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아기의 체온이 팔을 통해 전해졌다. 따뜻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살아있다. 숨쉬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 나는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님? 며느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그냥 먼지가 눈에 들어간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기쁜 날에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아기를 바라보는 동안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다. 왜 울고 있는 걸까? 기쁨 때문일까? 감동 때문일까?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었다. 나는 울고 있었다.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손. 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내 새끼손가락을 움켜쥐었다. 본능적인 반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작은 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순간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 겨울 아침마다 나를 깨우던 그 손. 거칠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그 손은 따뜻했다. 일어나라, 학교 늦겠다. 어머니는 내 어깨를 흔들며 말씀하셨다. 나는 이불 속에서 투덜거렸다. 좀만 더요. 안 돼. 일어나. 어머니는 이불을 걷어내셨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부엌에는 따뜻한 밥이 준비되어 있었다. 된장국과 김치, 그리고 계란 후라이. 어머니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으셨다. 빨리 먹어. 식겠다. 나는 밥을 먹었다. 어머니는 내 옆에 앉아서 반찬을 더 집어주셨다.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 어머니의 손은 늘 움직였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밭일을 하고 쉬는 법이 없었다. 그 손이 나를 키웠다. 그 손이 나를 먹였다. 그 손이 나를 입혔다. 그 손이 나를 안아주었다. 눈물의 의미. 아버님, 아기 좀 내려놓으세요. 팔 아프시겠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아기를 신생아 침대에 내려놓았다.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서둘러 병실을 나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복도로 나와 계단참을 찾았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나는 계단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손주가 태어난 기쁨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리움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보고 싶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 할아버지 됐어요. 손주가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답은 없었다. 계단참은 적막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작은 생명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머니는 그걸 혼자서 해내셨잖아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66해를 살아오면서 어른이 된 후로는 거의 울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손주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던 그 팔의 온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 흘리던 땀과 눈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66의 나이에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았다. 복도에서 만난 사람. 괜찮으세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젊은 여자였다.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혹시 아프신 데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손주가 태어나서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축하드려요. 처음 손주세요? 네, 첫 손주입니다. 그럼 더 감격스러우시겠네요. 간호사는 내 옆에 앉았다. 괜찮으시면 잠깐 앉아 계세요. 병원에서 오래 일했는데요. 처음 손주 보시고 우시는 분들 많아요. 창피한 일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 할아버지도 제가 태어났을 때 많이 우셨대요.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우셨다고요. 그러셨군요.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처음 봤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할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비록 할아버지는 가셨지만 그 사랑은 제 안에 남아 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손주분도 언젠가는 알 거예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으셔도 그 사랑은 전해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간호사는 일어서며 말했다. 천천히 쉬시다 들어가세요.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그녀가 떠나고 나는 혼자 남았다. 첫날 밤, 해가 지고 병실에 밤이 찾아왔다. 아들 부부는 피곤에 지쳐 잠들었다. 며느리 부모님도 집으로 돌아가셨다. 나는 병실에 남았다. 누군가는 있어야 할 것 같았다. 혹시 아기가 울거나 며느리가 무언가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으니까. 병실은 조용했다. 가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우리 병실은 평화로웠다. 나는 창가에 놓인 간이 의자에 앉아 신생아 침대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참 신기하구나.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 아이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될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할아버지가 되었다. 창밖으로 11월의 밤하늘이 보였다. 비는 그쳤지만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별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저기 별들 사이 어딘가에 계실까요? 아니면 더 가까이 바로 제 곁에 계실까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았다. 이 병실 어딘가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만 같았다. 어머니의 이야기. 어머니는 1938년생이셨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태어나셨다. 어린 시절은 해방과 전쟁으로 점철되었다. 어머니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셨다. 초등학교도 중간에 그만두셨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갈 수 없었다.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글은 배웠다.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다. 실제로 어머니는 신문을 읽을 수 있으셨고 편지도 쓸 수 있으셨다. 22의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농사일을 도우며 3남매를 키우셨다. 내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농약 사고였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혼자 우리를 키우셨다. 30살도 안 된 나이에 과부가 되어 새 아이를 키워야 했다.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가셨다. 해가 지면 돌아오셨다. 하루 종일 일하셨다. 엄마는 언제 쉬어? 어린 나는 물었다. 엄마는 쉴 시간 없어. 너희를 키워야지.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었을까. 어머니의 희생.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다. 공부는 뒷전이었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나를 부르셨다.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엄마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아니?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너희를 잘 키우려고 그런다. 너희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하려고 그런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밤늦게 돌아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너 놀라고 그런 거니? 아니에요. 그럼 정신 차려라. 공부 안 하면 너만 손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다. 공부에 집중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다.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고등학교 3학년 나는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 재수를 해야 했다. 엄마 미안해요. 재수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다. 나는 어머니가 화를 내실 줄 알았다. 돈이 많이 드는데 어쩌냐고, 이미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르게 말씀하셨다. 괜찮다. 재수해라. 엄마가 뭐든 해줄게. 엄마, 너는 공부만 해라. 돈 걱정은 엄마가 할게. 어머니는 정말 그러셨다. 새벽 시장에 나가 좌판을 벌이셨다.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다. 하루에 4시간도 안 주무시면서 어머니는 1년을 버티셨다. 그리고 나는 대학에 합격했다. 어머니는 합격 통지서를 보시며 우셨다.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그날 어머니의 눈물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아기의 움직임. 잠든 손주가 작은 소리를 냈다. 입술을 실룩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기 곁으로 갔다. 작은 손이 공중을 헤집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내 손가락을 내밀었다. 아기가 내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본능적인 반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작은 힘이 얼마나 강한지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까? 나는 아기에게 속삭였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으며 태어났는지, 내가 얼마나 기다려지던 아이였는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다. 나도 그랬을 거야. 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도 이렇게 나를 바라봤겠지. 이렇게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나를 사랑했겠지.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야 말씀드려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요. 어린 시절의 겨울. 기억 속 어머니는 언제나 일하고 계셨다. 겨울 아침 나는 어머니의 손길에 잠을 깼다. 차가운 손이었다. 부엌에서 일하다 오신 손이었다. 일어나라, 학교 늦겠다. 이불을 걷어내면 방은 추웠다. 연탄 난로가 있었지만 밤새 불이 꺼져서 방은 차가웠다. 빨리 나와서 밥 먹어. 부엌으로 나가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가끔은 계란 후라이. 많이 먹어. 점심시간까지 버텨야지. 어머니는 내 밥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올려주셨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밭에 나가 계셨다. 나는 혼자 집에서 숙제를 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셨다. 흙투성이 옷, 거친 손, 그리고 피곤한 얼굴. 하지만 어머니는 저녁을 차리셨다. 우리 삼남매를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다음 날 도시락을 준비하셨다. 엄마, 피곤하지 않아요? 어느 날 내가 물었다. 엄마는 안 피곤해. 너희만 잘 크면 돼.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는 분명 피곤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앞에서는 절대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셨다. 초등학교 운동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운동회가 있던 날.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두 분이 다 오셨다. 어떤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왔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 혼자였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멀리 계셨다. 괜찮니? 엄마 혼자 와서? 어머니가 미안한 듯 물으셨다. 괜찮아요, 엄마.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부러웠다.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운동회가 시작되었다. 나는 달리기 종목에 나갔다. 출발선에 섰을 때 나는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는 운동장 구석에 앉아 계셨다. 다른 부모들은 앞줄에 앉아 있었지만 어머니는 뒤에 계셨다. 총소리가 울렸다. 나는 있는 힘껏 달렸다. 1등을 하고 싶었다.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다. 결과는 2등이었다. 아쉬웠지만 그래도 기뻤다. 운동회가 끝나고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엄마 봤어요? 제가 2등 했어요. 그래, 봤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너는 1등도 할 수 있는 아이야. 오늘은 조금 아쉬웠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네, 엄마. 그리고 있잖아. 어머니가 잠시 멈추셨다. 엄마는 내가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너는 엄마한테 1등이야. 알았지? 그날의 말씀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고등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 날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오셨다. 엄마, 한복까지 입으실 필요 없는데. 나는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아니다.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엄마가 이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는 자랑스러워 보이셨다. 졸업식이 끝나고 우리는 학교 뒤편 벤치에 앉았다. 이제 대학생이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네, 엄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구할게요.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다. 그 손은 거칠었고 주름이 많았다. 너는 참 착한 아이야. 엄마가 힘들 때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잘 자라줬어. 엄마는 너한테 미안해.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해서.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옷도 못 사주고 좋은 음식도 못 먹이고.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덕분에 잘 컸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다. 그래,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아직도 내 지갑 속에 있다. 대학 시절, 대학에 입학하고 나는 서울로 올라왔다. 어머니는 시골에 혼자 남으셨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내려갔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으셨다. 많이 먹어라. 서울에서 고생하지?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너 얼굴 봐라. 살이 다 빠졌잖아. 어머니는 내 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담아주셨다. 대학 4학년 때 나는 취업 준비로 바빴다. 집에 자주 내려가지 못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요즘 잘 지내니? 네, 엄마. 취업 준비하느라 좀 바빠요. 그래, 건강 챙기면서 해라. 네,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래, 엄마는 괜찮다. 너만 잘 있으면 돼.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다. 어머니는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하신 것이다.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아들이 보고 싶어서. 하지만 나는 그때 그것을 몰랐다. 취업 준비에만 정신이 팔려서 어머니의 그리움을 헤아리지 못했다. 치매의 시작. 어머니가 이상해지신 것은 내가 40대 중반이었을 때였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다. 밥은 먹었니? 네, 엄마. 먹었어요. 그래, 밥은 먹어야지. 잠시 후 다시 물으셨다. 밥은 먹었니? 네, 엄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니? 엄마가 깜빡했나 보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어머니는 자주 길을 잃으셨다. 평생 살던 동네에서 길을 잃고 헤매셨다.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치매였다. 초기 단계입니다.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치매라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강하시던 어머니가
그렇게 똑 부러지시던 어머니가 치매라니. 요양병원. 치매가 중기로 접어들면서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것이 어려워졌다. 나는 결국 요양병원을 알아보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결정이었다. 엄마, 잠깐만 병원에 계셔야 해요. 엄마가 좀 나아지시면 다시 모시고 올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나를 버리는 거니? 엄마,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주 올게요. 매주 올게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신 후 나는 정말 매주 찾아갔다. 서울에서 시골까지 3시간이 걸렸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갔다. 처음 몇 달은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셨다. 우리 아들 왔구나. 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여기 사람들이 잘해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점점 나를 알아보지 못하셨다. 누구세요? 어머니가 물으셨을 때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엄마, 저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내가 아들이 있었나? 네, 엄마. 저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 하지만 나는 계속 찾아갔다.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나는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으니까. 마지막 대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기적처럼 어머니의 정신이 맑아진 날이 있었다. 아들아.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됐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적 없어요. 아니다. 엄마가 다 알아. 너 때문에 요양병원에 있는 거 알아. 엄마, 괜찮다. 엄마는 이해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 알아.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쥐셨다. 있잖아. 네, 엄마.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행복했어. 엄마, 너는 정말 좋은 아들이었어. 엄마한테 효도 많이 했어. 눈물이 났다. 나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엄마,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다. 있잖아. 엄마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니다. 엄마는 이제 지쳤어. 쉬고 싶어. 엄마, 대신 약속해라.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알았지? 네, 엄마. 그것이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제대로 된 대화였다. 어머니의 죽음. 한 달 후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이 위급하십니다. 빨리 오세요. 나는 차를 몰고 달렸다. 평소 3시간 걸리는 길을 2시간 만에 도착했다. 하지만 늦었다. 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다.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고통 없으셨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나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어머니는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고통의 흔적은 없었다. 엄마, 저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대답은 없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말씀 못 드린 건 많은데. 미안해요. 나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평생 나를 키워준 그 손. 이제는 차갑고 무기력한 손. 엄마, 편히 쉬세요. 이제 고생 끝났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다.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사셨고 친척도 많지 않으셨다. 하지만 온 사람들 모두 어머니를 기억했다. 좋은 분이셨어요. 늘 남을 먼저 생각하시고 고생 많으셨죠. 혼자서 자식들 키우시느라. 이제 편히 쉬시겠어요. 장지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평생 살던 시골 풍경, 어머니가 일하던 밭들, 어머니가 걷던 길들.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어머니는 사라졌다. 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가꾼 정원, 어머니가 심은 나무, 어머니가 사랑한 집.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 속에 어머니는 살아 있었다. 병실로 돌아와서 나는 어머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정신을 차렸다. 병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손주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주에게 다가갔다. 아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너는 증조할머니를 만나지 못했구나.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틀림없이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너를 안고 너를 보며 웃으셨을 거야. 아기가 잠결에 작은 소리를 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아기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괜찮아. 할아버지가 있잖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해줄게. 증조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강한 분이셨는지.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있잖아. 나는 계속 속삭였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많은 걸 해주지는 못할 거야. 할아버지도 이제 늙었거든. 너랑 축구하기도 힘들 것 같고 너를 업고 뛰어다니기도 어려울 거야. 아기의 작은 주먹이 움직였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그건 바로 너의 곁에 있어주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할아버지가 곁에 있어줄게. 이상하게도 이 순간 어머니가 내 곁에 계신 것 같았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껴졌다. 어머니 맞죠? 제가 손주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함께 있어주는 거죠?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 잘하고 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다. 나는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간호사의 인기척에 깼다. 어머님, 아기 체크할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며느리가 잠에서 깼다. 아, 네.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일어났다. 어머님, 밤새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아기가 잘 자줬어요. 다행이네요. 간호사가 아기를 체크하는 동안 나는 화장실에 다녀왔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했다. 병실 소파는 역시 불편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 정도야. 병실로 돌아오니 아들이 깨어 있었다. 아버지, 밤새 고생하셨어요. 아니다. 괜찮았다. 아버지도 집에 가서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야겠구나. 근데 오늘은 좀 더 이따 갈게.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다. 병원 식당에서 죽을 사왔다. 며느리는 산후조리 식단이었고 우리는 일반 식단이었다.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빠 노릇? 물론이지. 왜 그런 걱정을 하니? 그냥 자신이 없어서요. 이렇게 작은 생명을 제가 키울 수 있을까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있잖아. 내가 말했다. 아버지도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어.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정말요? 그럼 누구나 그래. 처음 부모가 되면 다 겁이 나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했어.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 아들은 웃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리고 있잖아. 나는 잠시 멈췄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계시잖아. 우리 모두 너를 도울 거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너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좋은 아들이었거든. 좋은 아들이 나쁜 아빠가 되는 법은 없어.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울지 마라. 며느리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우리는 함께 웃었다. 첫 목욕. 오전에 간호사가 와서 아기 목욕을 시켰다. 우리 모두 지켜보았다. 보세요. 이렇게 목을 받쳐주시고요. 간호사가 시범을 보였다. 아기는 물에 들어가자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다 울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목욕이 끝나고 아기를 수건으로 감쌌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편안해 보였다. 아버지, 한번 안아보시겠어요? 며느리가 물었다.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할아버지신데요. 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어제보다 조금 더 익숙했다. 하지만 여전히 떨렸다. 아기의 깨끗한 냄새가 났다. 아기 샴푸 냄새, 그리고 아기 특유의 달콤한 냄새. 이 냄새,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아들이 갓 태어났을 때의 냄새. 30년 전에 그 냄새. 똑같구나. 나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아기는 똑같은 냄새가 나는구나. 이 순수하고 깨끗한 냄새. 아기를 안고 창가로 갔다. 밖에는 11월의 햇살이 빛나고 있었다. 저기 봐. 저게 하늘이야. 저게 나무야. 저게 세상이야.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도 뜨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했다. 넌 앞으로 저 세상에서 살게 될 거야.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다 너를 도와줄 거니까. 퇴원 준비. 사흘째 되는 날 의사가 퇴원 허가를 해주었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퇴원 준비를 시작했다. 짐을 싸고 서류를 정리하고 아기 옷을 챙겼다. 아버지, 카시트 설치하는 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같이 가자. 아들과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아들의 차에 카시트를 설치했다. 이게 맞나? 매뉴얼을 보자. 우리는 한참을 씨름했다. 카시트 설치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내가 중얼거렸다. 요즘은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긴 하지. 드디어 카시트 설치가 끝났다. 우리는 흡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응, 고맙습니다. 이것저것 다 도와주셔서 당연한 거지. 아버지가 뭐하러 있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네, 알아요.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아버지가 달려갈게. 네, 아버지. 우리는 함께 병실로 돌아갔다. 11월의 바람. 병원 현관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췄다. 밖은 쌀쌀했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웠다. 아기한테 이거 입혀야겠어요. 며느리가 두툼한 아기 옷을 꺼냈다. 그래, 추우니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감쌌다. 모자도 씌우고 장갑도 끼우고 담요로도 감쌌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을 거야. 우리가 빨리 차에 태우면 돼. 휠체어에 앉은 며느리가 아기를 안았다. 우리는 천천히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아기를 태우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카시트에 아기를 눕히고 안전벨트를 채우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제대로 됐죠? 아들이 물었다. 됐어. 걱정 마라. 며느리도 차에 탔다. 나는 운전석에 앉았다. 아버지가 운전하실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더 조심히 운전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나는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가장 느린 운전. 병원에서 아들네 집까지는 보통 30분 거리였다. 하지만 그날 나는 50분을 걸렸다. 신호등은 여유 있게 지나갔다. 노란불이 켜지면 무조건 멈췄다. 커브길은 거의 시속 20km로 돌았다.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들이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아버지, 너무 천천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안전이 최우선이야. 과속 방지턱도 거의 멈출 듯이 천천히 넘었다. 다른 차들이 다 앞질러 가네요. 상관없어. 우리는 급할 게 없어. 백미러로 뒤를 보니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다행이었다. 할아버지가 너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드디어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다. 주차를 하고 조심스럽게 아기를 꺼냈다. 다 왔다. 며느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아파트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당연했다. 이제 이 집의 식구는 셋이었다. 새로운 시작.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며느리 어머니가 미리 와서 청소를 해놓으신 것 같았다. 부엌에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다. 산후조리용 미역국, 밥, 그리고 여러 반찬들. 장모님이 준비해 놓으셨나 보네. 내가 말했다. 네, 어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아기를 방에 눕혔다. 미리 설치해둔 아기 침대였다. 자, 이제 우리 집이야. 며느리가 아기에게 속삭였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웠다. 잘 적응할까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을 거야. 아기들은 적응을 잘해.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 나도 확신은 없었다. 30년 전의 기억은 너무 오래되었고 요즘 육아는 많이 달라졌으니까. 아버지, 점심 드시고 가세요. 아들이 말했다. 아니다.
너희끼리 있어라. 아버지는 집에 가서 쉴게. 그러세요?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네, 아버지. 나는 손주를 한 번 더 보았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 잘 자라라. 할아버지가 자주 올게. 속으로 인사하고 나는 집을 나섰다. 혼자 집으로. 아들네 아파트에서 내 집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다. 혼자 운전하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할아버지구나. 감회가 새로웠다. 할아버지, 66의 할아버지. 어머니, 보셨죠? 제 손주예요. 정말 예쁘죠? 속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증손주를 안아보시고 웃으시고 행복해 하셨을 텐데.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목까지 할게요. 제가 손주를 잘 돌볼게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손주를 사랑할게요. 집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리고 아들이 분가한 후, 나는 혼자 살고 있었다. 거실에 불을 켰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나는 소파에 앉아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우리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어머니는 7년 전에,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분가했다. 한때 시끌벅적하던 이 집은 이제 너무 조용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슬프지 않았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이 있었으니까. 손주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밤의 독백.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는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어머니의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다. 첫 페이지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20살 무렵의 어머니.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 참 예쁘셨구나.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머니도 한때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는 것을. 다음 페이지는 결혼 사진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두 분 다 어색하게 웃고 계셨다. 그 다음은 내가 태어났을 때 사진. 어머니가 나를 안고 있는 사진. 어머니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다. 페이지를 넘기며 어머니의 일생을 따라갔다. 젊은 시절, 중년, 노년. 시간은 어머니를 변화시켰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지고 등이 굽어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늘 웃고 계셨다. 힘들어도 지쳐도 어머니는 웃으셨다. 마지막 페이지는 어머니의 팔순 잔치 사진이었다.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앉아 계셨고 우리 가족이 둘러서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이미 치매 초기였다. 가끔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셨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정신이 맑으셨다. 우리 아들, 손주는 언제 보여줄 거니? 어머니가 물으셨다. 곧요, 어머니. 아들이 곧 결혼할 거예요. 그래, 빨리 보고 싶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보지 못하셨다. 2년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그로부터 5년 후에 손주가 태어났다. 어머니, 오늘 손주가 태어났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태어났어요.
나는 어머니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다.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노릇을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것 같았다.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내 아들이잖니. 소주 한 잔. 부엌에 가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을 것 같았다. 잔에 소주를 따랐다. 그리고 하나를 더 꺼내서 거기에도 따랐다. 어머니, 나는 빈 잔을 향해 말했다. 오늘 손주가 태어났어요.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소주를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이 따가웠다.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안으셨을 때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하고요. 또 한 모금. 그리고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 눈물이 났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소주잔을 내려놓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보고 싶어요, 어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그리고 천천히 진정되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어머니, 제가 약속할게요. 나는 다시 빈 잔을 향해 말했다. 제가 손주를 잘 돌볼게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손주를 사랑할게요. 어머니의 사랑이 손주에게까지 이어지게 할게요. 빈잔의 소주를 바닥에 조금 부었다. 제사도 아니고 이상한 짓이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다. 편히 쉬세요, 어머니. 그리고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하고 있는지요. 1년 후, 첫 돌잔치. 손주의 첫 돌잔치가 열렸다. 작은 식당을 빌려서 가족들만 모였다. 손주는 한복을 입고 있었다. 빨간 저고리에 파란 바지. 정말 귀여웠다. 할아버지. 손주가 나를 보고 웃었다. 아직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분명 할아버지라고 한 것이었다. 그래, 할아버지다. 나는 손주를 안아 올렸다. 1년 전에는 3.2kg이었는데 이제는 10kg이 넘었다. 무거웠지만 행복한 무게였다. 할아버지, 이거. 손주가 내 안경을 잡아당겼다. 아, 안경 부러지겠다. 주변 사람들이 웃었다. 돌잡이 시간이 되었다. 상 위에 여러 물건이 놓였다. 붓, 돈, 청진기, 마이크. 자, 우리 아기가 뭘 잡을까요? 며느리가 손주를 상 앞에 앉혔다. 손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붓을 잡았다. 오, 공부를 잘하겠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손주는 곧 붓을 던지고 돈을 집었다. 에이, 돈을 좋아하네. 다시 웃음이 터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손주가 무엇을 잡든 상관없었다. 그저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산책. 돌잔치가 끝나고 나는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아들이 유모차를 밀고 나는 옆에서 걸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지. 손주 보러 오는 재미로 산다. 매주 오시느라 힘드시죠? 아니다.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기다려진다. 사실이었다. 나는 매주 토요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손주를 보는 것이 일주일의 낙이었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손주는 유모차에서 내려 비틀비틀 걸었다. 이제 걷기 시작한 지 2달 정도 되었다. 할아버지 봐. 손주가 나뭇잎을 주워들고 외쳤다. 그래, 예쁘다. 손주는 나뭇잎을 내게 건넸다. 나는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 손주는 웃으며 다시 뛰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참 빠르구나. 벌써 1년이 지났네. 1년 전 손주가 태어난 그날이 생생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그 순간,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의 떨림, 계단참에서 울었던 그 시간, 그때 어머니를 그렇게 그리워했었지. 지금도 어머니는 그립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다르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제 손주에게로 흐르고 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집으로 가는 길. 해질 무렵 나는 아들네 집을 나섰다. 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너희도 안녕. 차에 시동을 걸고 아들네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백미러로 보니 아들이 손주를 안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 나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차를 몰았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였다. 어머니, 들으세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손주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이제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신호등이 걸렸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11월의 저녁 하늘. 1년 전 손주가 태어났던 그 11월. 1년이 참 빠르네요, 어머니. 신호등이 바뀌었다. 나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어머니, 제가 이제는 알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집 근처에 도착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제가 손주한테 주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시동을 끄고 잠시 앉아 있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빈집의 저녁. 집에 들어가니 역시 텅 비어 있었다. 불을 켜고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새로운 사진이 추가되어 있었다. 손주의 100일 사진,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들. 냉장고를 열어 저녁 재료를 꺼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저녁은 간단했다. 밥 한 공기, 김치, 계란 후라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별로 관심 없는 내용들이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다. 혼자 있는 시간. 예전에는 이 시간이 외로웠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아들이 분가한 후, 이 집은 너무 조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외롭기는 했지만 그 외로움이 견딜만 했다. 왜냐하면 이제 내게는 손주가 있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손주를 보는 그 시간이 내게 힘을 주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이 보내준 손주 사진들을 보았다. 오늘 돌잔치에서 찍은 사진들. 한복 입은 손주, 케이크 앞에서 웃는 손주, 나를 안고 있는 손주. 참 예쁘다. 미소가 절로 나왔다. 문득 어머니 사진이 보고 싶어졌다. 서재로 가서 앨범을 꺼냈다. 어머니의 사진과 손주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어머니, 보이세요? 증손주예요.
참 예쁘죠?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마치 손주를 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니라면 틀림없이 손주를 무척 사랑하셨을 텐데. 하지만 괜찮았다. 어머니는 비록 육신으로는 여기 없지만 영혼으로는 우리와 함께 있다고 믿었다. 손주를 볼 때마다 나는 어머니를 느꼈다. 손주를 안을 때, 손주에게 밥을 먹일 때, 손주와 놀아줄 때, 그 모든 순간에 어머니가 함께 하시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통해 손주에게 흐르고 있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그게 바로 가족이죠?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밤의 기도.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창가에 섰다. 밖은 어두웠다. 11월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저기 계세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어느 별이 어머니예요? 가장 밝은 별? 아니면 가장 따뜻해 보이는 별?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별들은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손주를 잘 돌보고 있죠?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11월의 바람.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 잘하고 있어. 너는 좋은 아들이고, 좋은 아버지고, 좋은 할아버지야. 고마워요, 어머니. 나는 속삭였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도 어머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죠.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저도 어머니처럼 하고 싶어요. 손주한테 불평하지 않고 그저 사랑만 주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바람이 다시 불었다. 이번에는 따뜻한 바람이었다. 할 수 있어.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한테는 그 힘이 있어. 네, 어머니. 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나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갔다.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다. 내일은 뭘 할까? 손주 장난감이라도 하나 사야겠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평화로운 잠이었다. 5년 후, 손주는 이제 6살이 되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할아버지,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손주가 그림을 들고 뛰어왔다. 그래,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야. 여기가 아빠, 여기가 엄마, 여기가 나, 그리고 여기가 할아버지. 그림을 보니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사랑이 느껴졌다. 참 잘 그렸다. 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저기 저 높은 곳, 별들이 있는 곳. 손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기서 뭐해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우리가 잘 지내는지 행복한지. 그럼 나도 보고 계세요? 그럼 너를 제일 많이 보고 계실 거야. 왜요? 증조할머니가 너를 제일 보고 싶어 하셨거든. 손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나도 증조할머니한테 인사할래요.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손주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 보셨죠? 증손주가 인사해요. 어머니의 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2년이 되던 날
나는 손주를 데리고 어머니 산소에 갔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증조할머니가 계신 곳이란다. 산소 앞에서 우리는 절을 했다. 손주는 나를 따라했다. 증조할머니, 저 왔어요. 나는 어머니 산소 앞에서 말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손주 데리고 왔어요. 벌써 6살이에요. 손주를 보며 말했다. 인사해라. 증조할머니한테.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6살이에요. 내년에 학교 가요. 손주의 맑은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 제가 손주 잘 키우고 있죠? 건강하고 착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어머니의 대답 같았다. 어머니, 고마워요. 제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그 사랑으로 저도 손주를 사랑하고 있어요. 손주가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가요. 배고파요. 그래, 가자. 산을 내려오며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증조할머니는 아주 강한 분이셨단다. 그리고 따뜻한 분이셨지. 강하면서 따뜻해요? 그래.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하신 분이셨어. 할아버지도 그래요? 나는 웃었다. 할아버지는 증조할머니만큼은 못해. 하지만 배우려고 노력 중이란다. 나도 증조할머니 닮고 싶어요. 그래, 내가 착하게 자라면 증조할머니를 닮을 수 있어.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며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 이렇게 사랑은 이어지는 거죠? 어머니에게서 저에게, 저에게서 아들에게, 아들에게서 손주에게. 어느 겨울날, 손주가 7살이 되던 겨울, 나는 몸이 좀 안 좋았다. 감기가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 초기라고 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얼마나요? 일주일 정도요.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급히 달려왔다. 아버지,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안 오셨어요? 별것 아닌 줄 알았지. 앞으로는 몸에 이상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입원한 첫날 밤 손주가 병문안을 왔다. 할아버지, 손주가 침대로 달려왔다. 조심해라. 할아버지 아프시잖아. 아들이 말렸다. 괜찮아. 나는 손주를 안았다. 벌써 이렇게 무거워졌다. 할아버지, 아파요? 조금. 하지만 곧 나을 거야. 주사 맞았어요? 맞았지. 아팠어요? 아니, 안 아팠어. 거짓말이었다. 주사는 아팠다. 하지만 손주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저랑 놀아야 하잖아요. 그래, 빨리 나을게. 손주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이거 제가 그렸어요. 할아버지 잘 되라고. 그림을 보니 침대에 누운 사람과 그 옆에 선아이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하늘에는 큰 별 하나. 이게 뭐니? 할아버지랑 저요. 그리고 저기 별은 증조할머니예요. 증조할머니가 할아버지 지켜주실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다. 고맙다. 할아버지가 잘 간직할게. 그날 밤 나는 손주가 그린 그림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어머니, 손주가 어머니를 기억해요.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이야기해줘서 기억하나 봐요. 퇴원하는 날, 일주일 후 나는 퇴원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다. 아버지,
당분간 저희 집에 계세요. 아들이 제안했다. 아니다. 괜찮아.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괜찮다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 하지만 결국 며칠은 아들네 집에 있기로 했다. 손주는 내가 오니 무척 기뻐했다. 할아버지, 저랑 같이 자요. 그래, 같이 자자. 밤에 손주와 함께 누웠다. 손주는 내 팔을 베고 잠들었다. 참 포근하구나. 손주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도 저를 이렇게 재우셨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안고 재우셨겠죠? 기억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그랬을 것이다. 기억은 없어도 그 사랑은 제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손주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손주가 잠꼬대를 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여기 있어. 손주는 다시 평화롭게 잠들었다. 나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현재 마이너스 손주가 10살이 되던 해. 손주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나는 75이 되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 하지만 여전히 매주 손주를 만난다. 할아버지.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 나를 반긴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역사 배웠어요. 한국 전쟁이요. 그래. 할아버지는 전쟁 겪으셨어요? 아니, 할아버지는 전쟁 후에 태어났어. 하지만 증조할머니는 겪으셨지. 증조할머니가요? 그래. 증조할머니는 전쟁 때 피난도 가시고 많이 힘드셨대. 그럼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주셨어요? 가끔. 하지만 자세히는 안 하셨어. 힘든 기억이었으니까. 손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증조할머니 대단하시다. 그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는데. 그래,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지. 할아버지. 응?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가 되면 증조할머니 이야기를 제 손주한테 해줄 거예요. 나는 손주를 바라보았다. 이제 제법 어른스러워진 얼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기억은 이어지는 거란다. 할아버지의 편지. 어느 날 나는 손주에게 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할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언젠가 할아버지가 없을 때를 대비해서란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참고 계속 썼다.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날을 잊을 수 없어. 그날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지. 그리고 증조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깨달았어. 너를 처음 안았을 때 할아버지는 울었단다. 기쁨의 눈물도 있었지만 그리움의 눈물도 있었어. 증조할머니가 그리웠거든. 증조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지. 우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어. 그 사랑을 할아버지가 너에게 전하고 싶었어. 증조할머니의 사랑이 나에게 왔고 나를 거쳐 너에게 흐르는 거야. 언젠가 너도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될 거야. 그때 이 편지를 다시 읽어봐. 그리고 이해하게 될 거야. 사랑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흐르는지. 할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너는 할아버지의 자랑이야.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주겠지. 증조할머니의 묘소에서 그해 가을 나는 손주를 데리고 다시 어머니 산소에 갔다. 할아버지, 증조할머니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돼. 산소 앞에 섰다. 손주가 먼저 말했다. 증조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자라고 있어요. 나도 말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손주가 많이 컸죠? 어머니를 닮아서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흩날렸다.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덕분에 저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좋은 할아버지가 될 수 있었어요. 손주가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들으셨을까요? 그럼 분명 들으셨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불잖아. 저게 증조할머니의 대답이야. 손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증조할머니, 저 할아버지 잘 돌볼게요.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고맙다. 나는 손주를 안았다. 정말 고맙구나. 마지막 메시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 사랑이 뭐예요? 사랑? 네, 할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증조할머니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 나는 잠시 생각했다. 사랑은 말이야.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거야.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거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란다. 그럼 할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세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도 할아버지 사랑해요. 손주가 내 팔에 안겼다. 어머니, 들으셨죠? 손주가 저를 사랑한대요. 제가 손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손주도 저를 사랑해요. 이게 바로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죠? 사랑은 돌고 도는 거라고. 주면 돌아온다고. 어머니, 이제 알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통해 손주에게 갔고, 이제 손주의 사랑이 다시 저에게 돌아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남는다. 집에 도착했다. 손주는 엄마 아빠가 기다리는 집으로 들어갔고 나는 내 차에 앉아 있었다. 시동은 끄지 않았다.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 어머니, 나는 중얼거렸다.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미안해요, 어머니.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어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 났다. 75의 나이에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우는 아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손주를 잘 돌보고 있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넌 좋은 아들이었고,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할아버지야. 고마워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안 힘들었어요.
손주가 있어서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 그게 바로 사랑이야.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것. 그게 사랑이란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시동을 껐다. 차에서 내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저기 계시죠? 저 별들 중 어딘가에. 그리고 언젠가 저도 거기로 가겠죠. 그때 다시 만나요, 어머니. 그때까지 손주 잘 돌볼게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손주를 사랑할게요. 바람이 불었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저를 따뜻하게 해요. 그 사랑으로 저도 따뜻한 할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집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고 코트를 벗고 소파에 앉았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아내, 아들, 그리고 손주. 우리 가족의 역사, 사랑의 역사.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 말이 오늘따라 참 깊게 와닿는 밤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웃고 계시는 어머니.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 목소리가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사랑은 기억되지 않아도 전해진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사랑은 흐른다.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삶이다.